네, 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여성건강의 산부인과 전문의 정연준입니다. 잠자리를 함께 가지는 것은 이 남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이죠.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수단이고 몸을 섞어서 친밀감을 표현하는 이 몸으로 하는 가장 친한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연인뿐 아니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서 신혼이 지나고 아이도 생기고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부부관계의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시죠. 막 하루에도 몇 번씩 하다가 일주일에 몇 번씩 하다가 이제는 한 달에 2, 3회 정도로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다 보니까 환자분들께 부부관계는 자주 하세요? 라고 여쭤보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대답하시기가 쑥스러워서 그러신 것도 있겠지만 50대에 여쭤보면 에이 잘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육체적 사랑을 뛰어넘는 그 어떤 정신적인 교감이 있는 것도 맞지만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본 다른 유튜브 영상인데 어느 한 이혼 전문 변호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는 부부는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하더군요. 그건 아마 이 몸이 친밀해지면 그만큼 마음의 친밀도도 유지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갱년기가 오면서 질건조증이 생기면 할 때 아픕니다. 할 때 오르가즘이 어쩌고를 논하기 전에 아프면 아무것도 안 되죠. 한번 아팠던 기억이 박히면 더 하기 싫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이 폐경으로 인한 질건조증은 빠르면 완전히 폐경이 되지 않은 40대 중반에서부터도 찾아올 수가 있고 보통은 폐경 후 한 2, 3년이 지나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폐경이 되면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데 이 질점막 세포들은 이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자라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없으면 점차 위축이 되고 분비물이 적어져서 건조해지죠. 이 질건조증이 초반에는 잠자리 할 때 건조하고 빡빡한 정도만 증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진행이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건조함으로 인해서 뭔가 불편하고 오히려 이물감이 들기도 하고 따갑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조금씩 소량이지만 피도 나요. 이 정도 질건조증이 심해지면 그땐 아예 삽입 자체도 힘들어지고 의학적으로는 위축성 질염이라고 부릅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 잠자리가 줄어드는 이유가 안 그래도 매우 다양할 텐데 몸까지 불편해서야 너무 힘들겠죠. 그럼 이 질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이미 질건조증이 있다면 치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예방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관계를 자주,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용불용설이라는 말 아시죠? 자주 안 쓰면 더 빨리 위축이 옵니다. 실제로 어머님들 중에 부부관계를 그래도 한 달에 4번 이상 그래도 좀 자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진찰할 때 보면 질점막이 아직 촉촉하고 탄력이 좀 느껴져요. 그런데 최근에 진료를 받던 분 중에 53세이신데 평생 관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질건조증이 심하고 외음부마저도 위축이 진행되어서 불편감이 굉장히 많으셨죠. 사실 어떻게 해도 이 폐경이 되고 나서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는 큰 시류를 아예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질건조증을 예방하는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부부관계를 하면 생식기 쪽으로 혈류가 증가하고 이 증가된 혈류가 질점막의 재생이나 분비물 증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미 질이 건조해져서 불편하시거나 평소에도 뻑뻑해서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 관계 시에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질건조증이 심하지 않을 때에는 대부분 잠자리 할 때만 불편함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때 윤활제를 충분히 사용해서 부드럽게 하시면 안 아프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좀 시들해지셨던 분들에게도 윤활제 사용을 하면 뭔가 좀 새로운 자극이 되어서 다시금 불붙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본격적인 삽입을 하기 전에 부부가 서로 윤활제를 써서 가벼운 마사지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근데 또 이게 자기와 잘 맞는 윤활제를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사용해 보시고 잘 안 맞는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윤활제 고르는 기준은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법 다양한 점을 고려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관계를 할 때 이 사용하는 윤활제 외에도 여성 외음부를 위한 보습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씻고 나면 건조한 부분에 바디로션을 바르듯이 외음부에도 거기를 위한 그 보습제들이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윤활제나 보습제를 적절히 사용하면 부부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질 건조증에 대한 치료는 아니죠. 근본적인 치료는 역시 여성 호르몬을 먹거나 질에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호르몬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호르몬을 먹어서 치료를 하면 폐경으로 인한 우울감도 개선이 되고 또 갱년기에 떨어진 성욕도 어느 정도는 회복시켜 줄 수가 있어서 질 건조증 개선과 함께 전반적인 이 성생활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먹는 호르몬제를 이용해도 이 질 건조증이 만족스럽게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국소적으로 질에 삽입하는 에스트로겐 크림이나 질정을 넣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3주 정도 매일 사용하시면 대부분 호전이 되고 이후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사용하시면서 그걸 유지하시면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질 건조증이 생기는 분들은 이 질 점막만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요도나 방광도 같이 위축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방광염이 더 쉽게 생기기도 하고 방광벽이 예민해져서 이 소변을 참기가 어렵거나 자주 마렵거나 또는 봐도 시원하지가 않은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호르몬으로 치료를 하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개선이 되어서 이점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또 문제는 이런 호르몬제들을 사용하기가 불편한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같은 이런 호르몬과 연관된 암을 겪으신 분이나 또는 이런 게 생길까봐 걱정이 너무 커서 호르몬 치료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호르몬 대신에 윤활제나 보습제만 사용한다고 해서 이 진행되는 질 건조증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치료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질 고주파 레이저 치료입니다. 아마 익숙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이제는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피부과에서 얼굴 피부 재생을 위한 레이저 치료는 더 많이들 익숙하시죠. 그것처럼 이 질 점막의 재생을 위한 레이저 시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장비를 이용한 시술은 질 점막에 열을 가하고 그 열을 통해서 재생을 유도해주고 그 부위에 혈관이 더 발달하도록 유도해서 결과적으로는 질벽 내에 콜라겐 생성이 일어납니다. 그럼 다시 질벽이 탄탄해지고 촉촉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 외에도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주사라고 해서 본인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를 하면 피 안에 있는 성장인자가 많은 부위만 뽑아서 그걸 질벽에 주사를 해주는 시술도 있고요. 금실, 골드실을 질벽에 삽입하는 시술도 있어요. 이 금실도 삽입을 하면 그 질벽 안에서 콜라겐 형성과 새 혈관이 만들어지게끔 유도해 주기 때문에 금실 삽입하고 나서 질 레이저 시술을 해주면 더 최대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시술들은 그 질벽 안에서 혈관이 새로 생기면서 혈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성감이 좀 낮으셨던 분이라면 그것이 높아져서 이 성생활에 있어서 더욱 만족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호르몬 질정이나 크림은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금방 다시 건조해질 수가 있어서 오랫동안 번거롭게 유지를 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질정을 삽입하거나 또는 그게 녹아서 나올 때 따갑고 불편할 수가 있어서 몇 번 쓰시다가 그만두시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이런 시술들은 한번 받고 나면 효과가 제법 오래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편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제가 아직 중년이 되진 않았지만 이 중년의 부부관계가 고작 이 질 건조증 하나에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부부 사이의 감정의 문제, 서로의 생각 차이, 그간 쌓여져 온 과거의 기억들로 인한 그 어떤 성욕 저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더 해결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이런 질 건조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 방법이 매우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냥 참지 마시고 병원에서 진료받아서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건조한 것 때문에 아프고 불편해서 잠자리를 못 하시는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안녕.